자,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도선에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흘러.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봤을 때 PQ 중에 도선으로부터 거리는 P가 Q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돌고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시계 방향이 자기장이 되려면 이 직선 도선에서는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적 세기는 거리의 변비례 전류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다. B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자, P가 Q보다 거리가 가까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요 R 값이 작다, 맞지? 이 값이 작으면 이 F라는 힘은 더 커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이 전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 세기는 증가한다. 이 자기력이 증가하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장 세기도 증가한다. 여기 F가 아니고 E죠. B죠. 자기장. 지금 잘못 적었네. 자, B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2번 문제. 요 2번 문제는 지금 A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지점, 요 나침반이 있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 아래쪽에 있는 도선에 의해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렇게 북서쪽을 향해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움직였느냐? 요 방향으로 움직여 있다, 맞지? 그렇다는 거는 이 위에 B에 의해서 자기장이 파란색 말고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더 세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요 B에 의해서 자기장이 여기에서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손을 해보면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얘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 나오는 방향이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여기 나침반에 있는 위치에서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 자, 따라서 요 오른쪽으로 생성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여기에 전류 I 값이 여기 A에 흐르는 전류 IA보다 I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이 문제에서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 같다. 맞죠? 둘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두 번째,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A가, 잠깐만.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틀린 거 맞죠? 틀렸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 A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하면 A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 요 방향만 거꾸로 한다면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세타보다 커진다라고 했는데, 자, 방향이 바뀌면 요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겠죠. 바뀌게 되면 이 지점 나침반에서는 오른쪽으로 형성이 될 거야. 같은 크기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들은 두 개가 원래는 상쇄시키는 힘이었는데 두 개가 증폭되니까 더 센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된다, 맞죠? 자, 오른쪽으로 더 센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자침은 더 많이 옆으로 눕게 되겠지. 그래서 요 세타 각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은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축에, XY 평면의 X축, Y축에 각각 고정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A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고 XY 평면에 있는 점 PQR에서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점, 요 R이잖아, 맞지? R인 지점은 요 X축에 의한 선에 의해서는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는 요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B에 의해서는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 형성돼야지 이 둘은 서로 상쇄를 시킬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B는 아래쪽을 전류 방향으로 잡아줘야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 맞죠? 자, 오른손은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저 Y축에 해당하는 걸 아래쪽으로 해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면은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서로 상쇄가 된다, 그죠? 자, 그럼 나머지 점도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맞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자기장 B는 K라는 상수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값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요 점 지우고 여기에서 의해서 나오는 것과 여기에 의한 것이 서로 크기가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잖아, 맞지? 그러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X축에 대한 거 BX에 대한 거는 K라는 값에 한 칸을 그냥 R이라고 해봅시다. R분의 I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Y축에 의한 거는 K라는 상수는 그대로 들어가고 거리가 2R이야. 그러면 2i가 돼야지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2i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P라는 점은 지금 나오고 들어간다, 맞지? 근데 거리가 1대1이네. 그때 B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힘을 구해봅시다. 자기장을 구해봅시다. 자기장 P에 의한 자기장은 DP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힘이잖아, 맞지? 들어가는 자기장이잖아. 자, 들어가는 자기장 K는 R분의 2I야.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를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K에 R분의 I가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K에 R분의 I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요거를 지금 우리는 B0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Q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Q점에 대해서 찾으면 자, Q점은 어떻게 되느냐? 찾아보면 되겠죠? 자, Q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여기 적읍시다. B의 Q는 어떻게 되냐? 얘는 둘 다 나오는 방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볼게요. 자, K. 거기에 R분의 2I 플러스 K에 R분의 I가 된다, 맞지? 왜? 여기는 2I가 흐르고 있고, 이 2I에 의해서 거리가 R이야. 여기 X에 I가 흐르는 거에 거리가 R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K에 R분의 3I가 돼. 그럼 얘는 아까 여기서 R분의 KI가 B였다. 그러면 얘는 3B0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풀이를 해보면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다. 맞죠? 기억 맞고 니은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 서로 반대. P는 지금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방향이고 Q는 나오는 방향이 있다, 맞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 디귿의 기억에는 3B0이다. 여기 3B0 아까 전에 찾았잖아, 맞지? 이것도 맞다라는 게 되겠죠. 4번. 4번은 뭐냐? 보면 각각 R, ER인 세 원형 도선 A, B, C에 대해서 세기가 I, EI, I인 전류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중심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이렇게 할 때 비교한 거. 자, B라는 거는 항상 비례상수 적어놓고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BA는 K의 R분의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B는 K의 R분의 2I가 되겠지. 그 다음 BC는 K의 2R분의 I가 돼. 자, 그러면 요게 2, 1, 2분의 1이니까 1등, 2등, 3등이겠네요. 그럼 BB가 가장 크다. BB가 큰 거는 요거 두 개네. 그 다음에 BA가 BC보다 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가봅시다. 10번. 10번이 아니고 10페이지. 생긴 페이지로 10페이지. 자, 5번 문제. 자, 5번은 요렇게 돼 있어. 그림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O점에서 흐르는 O에서 P와 Q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P에 의한 거는 지금 시계 방향을 돌고 있으니까 오른손에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방향?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러면 요 Q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돼야 돼요. 자, 그러면 Q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고 봅시다. 자, 기억. O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O에서 P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는 수직. 방금 했으니까 맞다, 맞지? 자, 기억 맞고. 니은에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Q에 흐르는 거 시계 반대 방향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도선의 반지름은 Q가 P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요거는 B는 우리가 K R분의 I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 R과 I 값을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I고 여기는 2I야. P에는 I가 흐르고 Q에는 2I가 흘러. 그런데 그 두 개의 세기가 같아야 되고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되느냐? 2I0인 게 2배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6번. 가와 같이 중심축이 동서방향으로 놓인 솔레노이드 전원 장치와 저항을 연결하고 솔레노이드 내부에 나침반을 수평으로 놓았더니 나와 같이 나침반 자침이 앵글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약 세타만큼 회전하여 정지했다라고 했어. 이 세타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네. 자, 여기서 지금 북쪽에서 세타만큼 꺾였다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네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번 보고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에 전원장치에 전압을 증가시킨다. 전압을 증가시키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니까 기억 맞다. 맞지? 니은 집게 AB를 방향을 바꿔 연결한다. 방향 바꾸면 극이 반대가 되니까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니은은 될 수가 없어요. 자, 디귿 뭐냐? 문제는 세타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타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안 되고. 디귿 솔레노이드 단위 길이당 가무수. 자, 단위 길이당 가무수 요 스몰 n이잖아, 맞지? 라지 n을 l로 나눈 거. 요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했으니까 디귿도 맞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7번. 7번은 동일한 두 솔레노이드 A와 B를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했다. T는 A와 B의 중심축을 잇는 X축상에서 점이고 P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했어. 자, 자기장 방향 P에서 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각 봅시다. 지금 두 개 다 솔레노이드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기장 방향이라는 건 여기가 NS가 된다는 거니까 요 NS가 된 거는 N쪽을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도록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N쪽을 바라보도록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전류가 요렇게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흘러갈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된다라는 걸 알고 봅시다. 기억 전원장치 단자 A는 플러스 극 틀렸죠? 기억 틀렸어. 니은 A, B의 내부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 맞죠? 그 다음 디귿
전원장치에 극을 받고 연결하면 A와 B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죠. 또 끌어당기는 거야. 왜? 얘들의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둘 다가 생성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전자석 기중기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석 기중기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자석에 고철이 붙어서 무거운 금속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자, 기억은 전자석이죠. 전자석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한다. 당연히 맞죠. 기억. 니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세다. 당연히 맞죠. 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고 전자석의 극을 바꾸면 고철은 전자석에 붙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거야.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가 자석의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이 철에 가까이 갔을 때 붙었다면 S극을 가까이 하면 철이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죠.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잖아. N은 붙는데 S는 철이 붙지 않는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해본 적도 없죠. 우리 N과 S극을 언제든지 붙여봤을 때 얘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번 맞으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자성에 대해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학생만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어. 자, 전자의 궤도운동과 스핀운동 때문에 자성이 나타난다. 우리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했습니다. 맞죠? 자, 원자를 하나의 매우 작은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학생 A의 말이 맞으니까 원자는 하나의 궤도운동과 스핀운동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됐잖아. 그래서 자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물질이 자석에 약하게 밀리는 성질을 반자성이라고 하지. 상자성이 아니라 반자성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C가 틀렸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 자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와 같이 못의 머리를 자석에 붙인다. 못의 머리가 자석에 붙었네. 그러면 못은 강자성체 혹은 상자성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가에서 못을 자석에서 떼어낸 후에 나와 같이 못의 끝을 자기화되지 않은 클립에, 자, 자기화되지 않은 클립에 가져갔다. 클립은 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석에 붙느냐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자석이 붙었어. 여기 클립이 못에 붙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머리에 못은 뭐가 되느냐? 못은 강자성체가 되죠. 그래서 반자성체라는 기억 틀렸고 니은에 나에서 못의 끝은 N극이다 했어. 자, 여기 N극이 있으니까 이 못의 머리 부분이 N이 아니고 N이 되면 반자성이 돼야 되잖아. 그치? S와 N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S, 여기가 N이 되니까 못의 끝은 N극이다 라는 이해는 맞죠. 이건 나에서 못의 머리를 자기화되지 않은 클립에 가져가면 못과 클립 사이에는 청력이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자기화되지 않은 거는, 자, 우리가 그냥 주변에 보이는 철 두 개를 갖고 철 두 개를 가까이 가져가봐. 그럼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은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자화시키면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1번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해서 분류한 거야. 자,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느냐? 예라고 했으면 여기는 반자성이 되죠. 왜? 반자성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는 게 반자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뭐라고 물었는데 아닌 게 상자성이고 얘라고 하면 여기는 강자성체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강자성체는 뭐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얘가 자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성을 띠느냐? 이거를 물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봐놓고 밑에 봅시다. 기억. 철, 니켈은 A에 속한다. 철과 니켈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저하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질문이 맞죠. 자, 그래서 니은 맞아. 디귿 B를 이용하여. B는 여기 강자성체죠. 자, 강자성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우리 하드디스크 배웠었다,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죠. 자, 12번.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에 강한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A 내부의 자기 구역들. 자, 자기 구역이 나오면 뭐다? 강자 성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강자 성체들이 자기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석을 멀리해도 A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 또 한 번 더 나오네. 유지하니까 당연히 강자 성체가 되겠죠. 자, 기억은 자석의 N극과 S극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가 S고 여기가 지금 S극, N극으로 자기화된 거니까 여기가 당연히 N극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야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 방향으로 얘가 자화되니까. 그래서 기억 A는 상대 성체돼야 맞고 니은의 기억은 S극이다. 틀렸죠. N극이라 했으니까. 디귿 A는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어. A는 강자 성체니까 당연히 정보 저장하는 거. 방금 전에 11번에서 했었다 맞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기억 디귿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갑시다. 13번은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를 막대 자석에 붙였어. A가 막대 자석에 붙었어. 그럼 얘는 반자성은 절대 아니지. 일단 상자성 혹은 강자성일 거야. 근데 가까이 가져갔더니 B가 밀려났어. 그러면 얘가 반자성이네. 맞죠? 자, 그럼 반자성인 거, B가 반자성인 거 요렇게 나눠놓고. 자, 근데 A를 자석에 붙여놨던 이 A를 떼가지고 가져다 댔더니 C가 끌려왔어. 그럼 A가 자석을 띄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강자성체가 돼. 자, 그럼 남은 거 하나는 C가 되겠죠? 이게 뭐냐? 아이고, 반자성이 아니고 상자성체가 되죠. 그지? 자, 왜? A, B, C는 이거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반자성체, A가 강자성, B가 반자성, C가 상자성인 게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14번. 자성체들이 실생활에 이용되는 예의다라고 했어. A. 냉장고 문에 사용되는 고무자석, 신용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 위조지폐 감별에 이용되는 액체 자석 잉크. 이 중에 강자성의 성질을 이용한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이야. 자, 얘는 자석이잖아, 맞지? 자석은 당연히 강자성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자석에 끌려오는 거 뭐다 했다? 액체 자석을 잉크에 풀어서 쓴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강자성 맞습니다. 자, 여기 신용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야. 이거는 뭐다? 우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화된 자기장 안에 그 물질을 넣음으로써 얘가 장화되도록 만들어서 신호를 받아내는 거니까 B도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15번. 가는 검유계에 연결된 코일에 막대 자석의 N극이 가까워지는 모습,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S극이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N극이 가까이 온다. N극이 가까이 오면 이 N극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잖아, 맞지? 그러면 점점 가까이 오면 자기력 선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지? 그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니까 이 코일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시켜줘야 되겠지. 왜?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 선수가 자기 선속이 증가하니까 그 증가를 방해해야 되잖아. 렌츠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S극이 멀어지고 있어. S극이 멀어지면 이 S극에 의해서도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될 거잖아, 맞지? 근데 나가는 방향이야. 나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멀어지면 선속이 감소한다, 맞지?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 선속이 감소하니까 얘는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 선속을 증가시켜주도록 이 코일이 만들어줘야 돼. 그럼 또 똑같은 방향이네? 그래서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기억, 가에서 전류의 방향은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다. 맞죠? 나에서도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에 나에서 막대 자석에 의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감소한다. 자, 나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감소하지. 감소하니까 그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 맞지? 니은도 맞아. 디귿, 코일이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가에서는 위로 밀어낸다, 맞지? 왜? 가까이 올 때는 지금 위쪽이 N극이 되잖아. 얘는 N극이 되죠? 맞지? 둘 다 위쪽이 N극이 되는데 N극이 가까이 오네? 그럼 N극과 N극이 서로 마주치니까 밀어내겠지.
근데 S극과 N극은 어떻게 된다? 끌어당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밀어내고 나는 끌어당기는 힘이 되니까 얘는 방향이 다르겠지. 그래서 D가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6번. 16번은 직사각형 노선 ABC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 자, 이때 A는 마이너스 X 방향, B는 Y 방향, C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의 속력이 V, EV, EV인 속력으로 운동한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기억.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자, A가 왼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면 이 존재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맞지? 줄어드니까 이 자기장이 감소하는 추세야. 그럼 감소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이 코일이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꽂아보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 손가락이 감는 방향,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시계 방향이다. 기억 맞아. 니은에 B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B는 지금 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이 요 안에 계속 똑같은 그 면적만큼만 있죠. 그래서 니은은 흐르지 않는 거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D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C는 지금 면적이 더 빠르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C의 유도 전류가 더 센 거 맞습니다. 그래서 D급까지 되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7번. 17번부터 20번까지 하면 2점짜리는 끝납니다. 자, 17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 원형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서 원형 도선을 P에서 Q까지. 자, P가 여기 있어. 여기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화살표 방향, 여기 유도전류 방향이 있어. 이 유도전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때 윗면의 극과 자기 선석의 변화를 써봐라라고 했어.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든 이러한 형태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요 선수를 봐봐. 이 선수가 지금 밑에 여기 P에 있을 때랑 Q에 있을 때 비교해보면 P에 있을 때가 더 많은 선이 이 면적을 통과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감소하는 추세니까 이 감소를 방해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도 전류에 의해서 형성하는 자기장 방향은 유도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4개 검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를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위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데 이 감소를 방해해야 되니까 어느 방향이냐? 이 자기장도 지금 위쪽으로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N극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윗극은 N극이 되고 자기 선속은 감소한다가 되니까. 18번. 18번은 가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나는 가에서 균일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자, 기억. T일 때 A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시간이 T면 여기잖아, 맞지? 여기면은 자기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자,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더 세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이 코일은 방해해야 돼. 방해해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보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니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일 때 4T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 T일 때랑 4T일 때 여기를 본다면 이 T일 때가 시간당 변하는 자기장 수가 여기보다 더 세잖아, 맞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가 T일 때가 4T일 때보다 더 크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 자, 근데 우리는 기억 틀렸다라는 걸 알고 나면 니은이 2번 아니면 4번에 니은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야. 자,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만 봅시다. 4T일 때 노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4T일 때 A와 B가 있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있네? 그러면 이 세기의 변화는 지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지. 왜? 면적이 더 넓은 애가 크잖아, 맞지? 자기 선속. 이 자기 선속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적어줬었는데 자기장의 세기와 면적이다 라고 했어. 근데 자기장 세기는 지금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면적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더 세다? A가 더 세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가, 나는 각각 금속 탐지기와 마이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자, 얘는 가에서 전송 코일에는 일정한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일정한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얘는 자기장 변화가 없어. 그래서 얘는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에 나에서 진동판이 진동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화한다.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판이 여기 있어. 이 진동판이 이렇게 진동할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자석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니까 자기 선속 변하는 거 맞다. 니은 맞아.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는 거 맞아. 그래서 4번이 되죠. 왜? 이거는 전자기 유도 맞잖아, 맞지?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그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디귿 된다. 자, 20번.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단속 카메라 전방의 지면에는 코일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차량이 센서 A1과 2를 지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형성되어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두 전기 신호 사이의 시간과 가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있다. 시간을 알고 뭘 알아야지 속력을 알 수 있지? 거리를 알면 되겠죠. 맞지? 자, 요거 일단 적어놓고 봅시다. 자, 기억.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맞습니까? 맞죠. 왜? 이 지날 때 1과 2를 지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형성된다 했잖아. 맞지? 유도 기전력이 형성된다니까 유도 현상 맞지? 자, 니은 차량이 코일 센서를 지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한다? 당연히 맞죠. 왜? 요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려면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해야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 디귿 요 가에 들어가는 거는 두 센서의 거리이다. 아까 거리 했잖아. 맞지? 당연히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죠. 이 거리를 알아야지. 이 거리를 알아야지. 이 거리 알고 이 통과하는 시간을 알면 요 시간분의 거리를 해주면 얘를 통과할 때 이 속도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 차가 속도를 위반했느냐 혹은 속도를 지켰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점 끝났고 또 3점짜리도 한번 풀어볼게요.